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관 ICF 임상적용 실천기록. 지금 이 순간 ICF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유철 물리치료사입니다. 그렇다면 ICF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톱어볼까요? 먼저 ICF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CF의 전반적인 목적은 건강과 건강 관련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통일되고 표준화된 언어와 체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ICF는 건강 영역과 건강 관련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건강 영역이라고 하면 신체 기능과 구조를 말하는 거고요. 건강 관련 영역이라고 하면 활동과 참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펑셔닝, 기능 수행,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펑셔닝은 모든 신체 기능, 활동, 참여를 포함하는 상위 용어, 긍정적인 상위 용어고요. 디서빌리티, 장애는 손상, 활동 제한 및 참여 제약에 대한 상위 용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위 용어입니다. 또한 이들 개념과 상호작용하는 환경 요소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WHO 국제분류에서 헬스 컨디션, 건강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것은 병인학적 체계를 제공하는 ICD-10, 이거는 국제 질병 분류인데요. 그걸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ICD-10과 ICF는 상호 보완적이며 이 두 가지 분류를 함께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ICD-10은 질병을 분류하는 거예요. 질병명이 코드화되어서 분류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삶의 모습이 나오지 않죠. 획일화되게 질병에 대한 분류니까요. 그런데 그것과 ICF를 함께 쓰면 그 질병에 대한 분류와 장애에 대한 모습, 펑셔닝의 정도, 그런 것들을 함께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삶의 모습을 그릴 수 있다로 볼 수 있습니다. ICF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ICF의 목적은 크게 4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과 건강 관련 상태, 결과 및 결정 요인을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한 과학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또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함한 전문가들, 그를 둘러싼 사람들과 같이 다양한 사용자들 사이의 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강과 건강 관련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공통 언어 확립, 또 국가 보건 관련 학문, 서비스 및 시간에 대한 자료 비교 가능, 그리고 건강정보 시스템을 위한 체계적 코드화, 방식 제공, 이렇게 가장 끝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과학적 기반 제공, 공통언어 확립, 자료 비교 가능, 체계적 코드화 방식 제공, 이 4가지로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CF는 통계도구, 또 연구도구, 임상도구, 사회정책도구, 교육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ICF는 UN의 사회 분류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 장애가 있는 사람의 기회 균등에 대한 표준 규칙의 내용을 포함하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CF는 국내 법률뿐만 아니라 국제 인권 규약을 시행하는 데 적합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CF는 장애인 복지관, 지역사회 복지를 책임지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도구로 볼 수 있는 거죠. ICF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먼저 ICF의 보편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ICF는 인간의 건강에 대한 모든 측면과 웰빙에 대한 건강 관련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건강 영역 및 건강 관련 영역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ICF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분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디에 어떤 손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장애가 있다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적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손상이나 문제가 있지 않아도 삶에서 장애의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ICF는 모든 사람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ICF의 범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CF는 인간의 기능 수행과 기능 수행의 제한에 대한 상황 설명을 제공합니다. 기능 수행은 펑셔닝, 기능 수행의 제한은 디서빌리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모습들을 설명하기 위한 상황 설명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ICF는 의미 있고 서로 연관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구조화하고 있습니다. ICF는 두 부분으로 정보를 조직화하는데요. 일부는 기능 수행과 장애, 펑셔닝과 디서빌리티, 그리고 2부는 배경 요인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구조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F는 개인의 기능 수행, 펑셔닝과 장애, 디서빌리티가 건강 상태, 헬스 컨디션과 배경 요인, 컨텍츄럴 팩터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배경 요인 중 환경 요인은 모든 기능 수행 및 장애의 요소들과 상호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회적인 모델과의 통합성을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ICF는 분류의 단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ICF는 건강과 건강 관련 상태를 분류하고요. 국제적인 분류니까 분류의 단위는 건강 영역과 건강 관련 영역에 대한 영역에 포함된 항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ICF에서 분류의 단위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즉 ICF는 건강 영역과 건강 관련 영역에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제시 방식도 특성으로 볼 수 있는데 상세 버전과 요약 버전이 제시된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ICF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CF의 구성은 제1부 기능 수행, 펑셔닝과 장애, 디서빌리티로 볼 수 있고 일부 안에 신체 기능, 바디 펑션과 신체 구조, 바디 스트럭처, 또 활동, 액티비티와 참여, 파티시페이션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제2부는 배경 요인, 컨텍츄럴 팩터로 볼 수 있는데 환경 요인, environmental 팩터와 개인 요인, 퍼스널 팩터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 개요에 보시면 알기 쉽게 표현을 해놨죠.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 기능과 신체 구조 및 손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의를 살펴보면 신체 기능, 바디 펑션은 신체 계통의 생리적인 기능으로 볼 수 있고 심리적인 기능까지 포함한다고 합니다. 신체 구조, 바디 스트럭처는 기관, 팔다리 및 그 구성 요소들과 같은 신체 해부학적 부위라고 볼 수 있고 손상, 임페어먼트는 현저한 변형이나 손실에 의한 신체 기능 또는 구조에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페어먼트가 흔히 저희가 지금까지 치료를 하면서 문제점으로 봤었고 치료의 목표가 되었던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길게 있는데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9번 손상은 이상이나 질병보다 그 영역에서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본다. 또 손상은 또 다른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잘 유념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8번 손상은 건강 상태를 표현하거나 건강 상태의 부분일 수 있지만 반드시 질병이 있거나 개인이 아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잘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활동과 참여, 활동 제한과 참여 제약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는 활동, 액티비티는 개인이 과제나 행위를 실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참여, participation은 생활의 상황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활동 제한, 액티비티 리미테이션은 개인이 활동을 실행하는 동안 겪을 수 있는 어려움으로 볼 수 있고 참여 제약, participation restriction은 개인이 생활의 상황에 관여하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활동과 참여의 구성 요소 영역은 생활 영역 전 범위를 다루는 단일 목록으로 제시됩니다. 이들 영역은 수행, 퍼포먼스와 능력, 캐파시티라는 두 가지 분류 척도에 의해 그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는데요. 먼저 수행, 퍼포먼스 분류 척도는 개인이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환경에서 일어나는 생활 상황에 관여하는 것이고 또 그 생활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실제 환경에서 하고 있느냐, 할 수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거로 볼 수 있죠. 또 능력, 캐패시티는 과제나 행위를 수행하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최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이 개인의 능력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력을 상쇄해주는 표준화된 환경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치료실 안에서 행하는 평가로 볼 수 있죠. 그게 캐패시티를 평가하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캐패시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혹은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의 그 운동 기능을 평가를 하다 보면 저희가 치료실에서 할 때와 굉장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표준화된 환경에서 살지 않거든요. 일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표준화된 환경에서 하는 측정을 치료의 목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가서 평가를 해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치료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한다로 볼 수 있는데요. ICF는 이 두 가지 영역을 모두 평가하는 것을 가이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능력과 수행의 분류 척도는 보조장치나 인적 보조의 유무를 포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조기나 활동 지원사에 대한 인적 보조, 보호자의 인적 보조 같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활동 제한과 또는 참여 제약은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인구 표준에 대비하여 평가된다고 합니다. 제한 또는 제약은 관찰된 수행과 예상되는 수행,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모습들 사이의 불일치로 기록된다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행과 관련된 문제는 신체 손상이 없는 경우에도 사회적 환경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이즈 환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에이즈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신체 손상의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인식, 에이즈 환자를 꺼리는 사회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어떤 활동 제한, 참여 제약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ICF에서 활동과 참여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것들을 구별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에 대한 어려움들, ICF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사용에 대한 어려움인데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해소해 주기 위해서 ICF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활동과 참여를 중복되지 않도록 임의로 지정하는 것, 또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을 했으나 부분적으로는 중복을 허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세부적 영역은 활동으로 지정하고 광범위한 항목 제목들은 참여로 지정하는 것, 그리고 활동과 참여에서 모든 영역을 사용하는 것,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서 사용자에 맞게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배경 요인, 컨텍츄럴 팩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배경 요인은 개인의 삶과 생활에 대한 모든 배경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환경 요인, environmental factor와 개인 요인, 퍼스널 팩터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고, 이 요인들은 건강 상태와 개인의 건강 및 건강 관련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환경 요인을 살펴보면 사람이 생활하고 그들의 삶을 수행하는 물리적, 사회적 및 태도적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요인들은 개인에게 외적인 것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수행 행위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 또는 신체 기능이나 구조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소가 삶의 모습, 펑셔닝의 정도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 요인은 분류해서 두 가지 수준의 관점에서 조직화된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개인적인 수준이고 하나는 사회적인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환경 요인은 신체 기능과 구조 및 활동과 참여의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긍정적이라고 하면 환경 요인이 촉진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하면 환경 요인이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꼭 표현해야 하는데요. 또 ICF에서는 배경 요인 안에 개인적인 요인, 퍼스널 팩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개인 요인은 개인의 삶과 생활에 대한 특정 배경으로 건강 상태나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의 특성들로 구성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 요인은 따로 항목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측정하지 않습니다. ICF를 얘기할 때 저희가 조금 더 잘 알아야 하는 부분은 바로 앞서 말한 펑셔닝 기능 수행과 디서빌리티 장애에 대함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ICF는 분류이므로 펑셔닝과 디서빌리티의 과정을 형성하지는 않아요. 마치 사진을 찍는 것처럼 지금 현재의 모습을 현재의 삶의 모습을 그리는 분류 혹은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ICF는 상호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으로서 기능 수행과 장애 분류의 다각적인 접근법을 제공하고 이러한 과정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고 모델화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에게 구성 요소를 제공하고 한다고 합니다. ICF는 공통 언어로 볼 수 있는 바 이를 어떤 내용으로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자의 창의성 및 과학적인 성향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ICF를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뭔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이 참 어렵기는 합니다. 특정 영역에서 개인의 기능 수행, 펑셔닝은 건강 상태와 배경 요인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하거나 복잡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들 구성 요소 사이에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ICF를 얘기할 때 반드시 보게 되는 ICF 프레임워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의 이 직관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ICF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건강 상태, ICD-10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강 상태, 장애나 질병과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 참여로 얘기할 수 있는 펑셔닝의 정도, 그리고 환경 요인과 개인 요인이 모두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한 개인의 모습을 분류하고 그려낼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 요소에 대한 개별적인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구성 요소 사이의 연관성과 인과관계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을 사용자의 창의성 및 과학적인 성향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이 부분을 얘기를 하려면 ICF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ICF 이전에 ICIDH 그리고 그 다음 ICIDH-2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들에서 ICIDH 이 모델은 장애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았느냐 하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처럼 손상이 기능상의 제한으로, 기능 제약으로, 그것이 사회적 분리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간다라고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리에 마비가 있는 사람이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취직을 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장애를 정의했던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예 관련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ICF로 발전이 되었는데 ICDI-DH에서 어떤 한계들이 있었냐 하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손상이 있어도 기능에는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한센병으로 외관이 변했어도 능력에는 저하가 전혀 없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뭔가 거부감이나 제약을 받지 않을 때에 충분히 기능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 또 손상이나 기능 제약이 없어도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에이즈 환자라든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대인관계나 일터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 아무래도 편견들이 좀 덧붙여지기 때문입니다. 또 손상이 있어도 기능에 제한이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보행 기능이 낮은 개인이라도 보조도구를 이용하면 어려움 없이 이동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저희가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고 지금 이미 SCI 환자들 혹은 심각한 보행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이미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보조 도구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능에 제한을 줄 수 없는 시대가 곧 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치료를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은 좀 서로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역방향의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용시설의 수용됨으로 인해서 사회 기능이 퇴화할 수 있다. 한 10년, 20년 동안 수용시설에 수용됐다고 하면 사회적인 기능이 당연히 퇴화하게 되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델의 변화 과정들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ICF를 좀 더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장애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저희 치료사 혹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장애를 설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고 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ICF의 사용과 코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ICF의 특성은 ICF의 코드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ICF는 건강에 대한 한 영역의 언어로만 표현한 정의가 아니라 건강 및 건강 관련 영역에 대한 표준화된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강 영역, 신체 기능과 구조, 그리고 건강 관련 영역, 활동과 참여에 대한 표준화된 조작적 정의를 제시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의 언어, 분류의 언어로서 기능한다. 그리고 또 반대로 기존 평가 도구에 의한 결과들을 ICF 용어로 코드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연구들은 계속 논문이 발표되고 있죠. 예를 들면 ICF의 어떤 신체 기능에 대한 항목들과 GMFM의 어떤 항목들의 연관성들을 이제 계속 연구하는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ICF는 알파벳과 숫자를 혼용한 체계를 사용하고 있고 그 분류로서 신체 기능은 B, 신체 구조는 S, 활동과 참여는 D, 환경 요인은 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CF 항목은 광범위한 항목들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상위의 항목이 세부적인 하위의 항목을 포함하는 집합체 형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모든 개인은 각 단계에서 다양한 코드를 가질 수 있으며 ICF 코드는 분류 척도가 완전 있어야만 완전하게 되며 최소한 하나 이상의 분류 척도를 붙여야 한다. 이 부분은 명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ICF는 분류 척도를 사용해야 한다. 분류 척도를 사용하지 않는 ICF는 맞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ICF에서 분류된 세 가지 구성 요소,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과 참여 및 환경 요인은 동일한 척도를 이용하여 수치화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일반적인 평가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0 평가치는 이상이 없음, 그리고 1은 경도의 이상, 2는 중도, 3은 고도, 4는 완전 이상으로 볼 수 있고 8은 분류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9는 적용 불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고 신체 기능과 구조에서는 0이 손상 없음, 1이 경도 손상의 개념이 들어가고요. 활동과 참여 평가치로 넘어가면 0은 어려움이 없음, 그러니까 어려움의 평가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는 다 똑같다 볼 수 있습니다. 환경 요인의 경우는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분류 척도는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즉 촉진 요인의 정도 또는 부정적인 영향, 장애 정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해 요인,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낼 때는 앞에 점을 찍고 0, 1, 2, 3, 4로 8, 9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 0이 되면 환경 요인에서 점 0이 되면 저해 요인이 없고 점 1이 되면 경도의 저해 요인, 그리고 점 2가 되면 중등도의 저해 요인, 점 3은 고도, 점 4는 완전한 저해 요인으로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 이 환경 요소가 이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치고 있다라고 하면 플러스로 하게 되는데 코드 뒤에 점이 아니고 플러스 0으로 하면 촉진 요인이 없다로 보고 플러스 1 하면 경도의 촉진 요인으로 작용한다. 플러스 2는 중도, 플러스 3은 고도, 플러스 4는 완전하게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 및 건강 관련 영역에 대한 설명은 분류한 시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을 탁 찍은 것처럼 그 현 시점에서 사용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 시점에서 사용을 한다면 그 시간에 따른 경과와 진행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후를 비교하거나 특정 시점과 특정 시점을 비교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드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신체 기능은 B, 신체 구조는 S, 활동과 참여는 D, 경우에 따라서는 A 혹은 P로도 쓸 수 있고요. 환경 요인은 E로 얘기하고 있고 이게 분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숫자로 된 코드가 붙게 되는데 이 분류도 4단계까지 분류가 존재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계가 있기 때문에 상위 단계가 하위 단계를 포함하는 식이 되는데요. 여기 예로 나온 것처럼 B2라고 하면 1단계 분류 중 신체 기능에서 2장, 감각 기능과 통증에 대한 장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B210 코드로 보면 2단계 분류로 볼 수 있는데 2단계 분류에서 시각, 기능으로 볼 수 있고 3단계 분류로 가면 B2102로 볼 수 있는데 그 3단계 기능은 조금 더 하위의 단계에서 시력의 질 코드로 볼 수 있고 4단계 분류까지 가면 B21021로 보면 그 시력의 질 하위에 색각에 대한 부분만 따로 이제 코드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분화,
점점 이제 가지치는 형식으로 세분화가 되는 거죠. ICF의 사용과 코드화를 계속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B7302까지는 코드라고 볼 수 있고요. 신체의 편측 근력에 대한 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B7302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점 한 다음에 분류 척도를 넣게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B7302.1이라고 하면 신체의 편측 근력의 가벼운 정도의 손상, 그리고 점 2가 되면 중간 정도의 손상, 점 3이 되면 심한 정도, 점 4가 되면 극심한 완전 손상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대략적으로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점 1은 5에서 24%, 점 2는 25에서 49%, 점 3은 50에서 95%, 점 4는 96에서 100% 정도로 손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1이면 가벼운 정도의 손상, 그리고 4면 심한 정도의 손상으로 분류 척도를 나누고 있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CF는 코드, 알파벳으로 시작해서 최대 4자리까지 가는 코드와 그 뒤에 분류 척도로 이루어진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분류 척도는 3분류 척도까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1분류 척도, 가장 처음에 붙는 제1분류 척도를 보면 0에서 4까지의 분류와 8, 9, 상세 불명과 해당 없음의 분류 척도로 볼 수 있고, 제2 분류 척도로 보면 신체 구조와 관련해서 0은 구조 변화 없음, 1은 완전 부재, 2는 부분 부재, 3은 부분 추가, 4는 이상 크기, 이러한 제2 분류 척도로 볼 수 있고, 그것은 손상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제3 분류 척도, 세 번째에 붙는 숫자는 손상의 위치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와 분류 척도 숫자만 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 어느 기능에, 어느 구조에 어떤 정도의 손상과 어떤 손상의 특성이 있고 손상의 위치까지 코드로 나타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코드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통 언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언어가 달라도 혹은 문화가 달라도 이런 코드는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한 같은 지역에서 일을 할 때 각각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이 쓰는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런 공통된 코드와 분류 척도를 이용하면 조금 더 수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과 참여 부분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수행, 퍼포먼스와 능력, 캐패시티를 같이 평가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위치가 다릅니다. 만약에 D4500이라고 하는 코드에서 수행과 능력 정도를 평가한 다음에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앞자리에 쓰게 되면 수행, 뒷자리에 쓰게 되면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0에서부터 4 정도까지 4까지의 분류 척도 안에서 표시를 하면 되고, 앞에 쓴 것과 뒤에 쓴 것이 다른 경우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좋은 분류 척도를 받았는데 수행해서 안 되고 있다, 더 안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게 왜 안 되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 기타 다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상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게 ICF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로 한번 코드를 보면 B210.2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B210이 시각 기능에 대한 코드인 것을 알고 있고, .2라고 하면 중도의 손상이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B10.2 이렇게 하면 시각 기능에 중등도의 손상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D450.14라고 했을 때에 D450은 보행에 대한 코드이고,
그 앞에 나온 점 1, 첫 번째의 분류 척도에 나온 점 1은 수행에서의 경도의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점 4는 능력에서는 완전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고 보면 능력에 있어서는 완전히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떤 기타 보조도구 같은 것들로 인해서 보행에 도움을 받는다면 수행의 일상생활 안에서 수행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로 볼 수 있는 겁니다. 2460.1이라고 하면 사회적인 태도 2460이라고 하는 코드에 점 1이 붙었으니까 점은 저해 요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태도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일상의 경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사례를 들어서 예를 한번 볼까요? 이 자료는 사용자를 위한 길잡이 이 자료에서 발췌를 한 건데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을 하면서 만나는 장애 당사자에 대해서 ICF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48세의 뇌성마비인이고 또 부어를 통한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언어치료사에게 도움을 받고 있고 친구들이나 동료들은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분이라고 했고 또 상점이나 식당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을 주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그런 분에게 어떤 코드로 이 분을 묘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래와 같이 B320.2 좋음 기능에는 중도의 손상이 있고 또 D350.0 대화에는 어려움이 없고 D355.0 토론에도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상품과 서비스 구매라고 하는 코드에 D620.1이라고 하면 경도에 어려움이 있고 또 낯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 D730.1이라고 하면 우리가 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언어치료사들이 중재 과정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런데 이에 환경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봤을 때에 2580 플러스 3 보건 서비스나 시스템 및 정책 코드에서 고도의 촉진 요인이 될 수 있고 2345.1 이방인의 경우는 그분에게 경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묘사할 수 있는 거죠. 뭐 내성마비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사례 2를 보면 어떤 부부인데 지적장애인이시고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지만 아이가 없다. 의학적으로 문제 없고 그들의 장애는 아이를 키우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모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이가 놀림을 받을까봐 걱정이 된다. 저희가 흔히 복지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ICF로 코드화를 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B117.1 지적 기능에는 경도의 손상이 있고 B660.0이라고 하면 임신 기능 자체에는 손상이 없다. 그리고 또한 D660.0이라고 하면 가족 구성원이 돌보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는데 가족 관계에서 D760.3에서는 고도의 어려움이 있고